그 랜덤 오라클, 양자 랜덤 오라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그래서 그 먼저 랜덤 오라클 모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 랜덤 오라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이는 스킴이 그 풀 도메인 해싱이죠. RSA FDH인데, 여기서 해시 함수로 메시지를 먼저 해시를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시크릿 익스포넨트로 그 익스포넨시에이션을 한 다음에 모드 n을 하고, 이것이 이제 RSA FDH 알고리즘이죠. 해싱은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굉장히 쓸모가 있습니다. 특히 서명 같은 경우에 긴 메시지를 서명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효율성을 위해서 해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서명하는 것이 유용하겠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해싱은 그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RSA FDH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닐라 RSA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이제는 잘 알려져 있는데, RSA FDH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안전성 증명은 소위 스탠다드 모델이 아니라 랜덤 오라클 모델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랜덤 오라클 모델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일종의 그 휴리스틱한 디자인 방법론이죠. 암호화 스킴을 만들 때 해시 함수로 뭔가를 잘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해시 함수가 어떤 랜덤 오라클, 즉 퍼블릭한 랜덤 펑션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의거해서 안전성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랜덤 오라클 모델의 중요한 장점은 안전성 증명이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보다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간단한데요. 이유는 어떤 해시 함수가 있을 때 H 공격자가 이 스킴을 공격하기 위해서 해시 함수 계산을 해볼 겁니다. 어떤 HX들을 다양한 X에 대해서 계산을 해볼 텐데, 공격자의 코드를 알고 공격자의 랜덤리스 같은 거를 심지어 안다고 하더라도 공격자가 내부적으로 어떤 값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해시 값을 계산했는지 아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어떤 난독화가 돼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일종의 화이트박스로 공격자를 접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아는 거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공격자가 굉장히 멍청해서 공격자가 하는 일이 기껏해서 각각의 X에 대해서 HX를 그냥 교과서적으로 스펙에 맞게 계산할 수 하는 일만 한다고 하면은, 그럼 그런 공격자 입장에서는 HX를 전혀 어떻게 똑똑한 분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랜덤 펑션이라고 그 바꿔치기를 해도 공격자 퍼포먼스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결국은 쿼리를 하게 되니까 어떤 값을 계산을 했는지가 쿼리로 딱딱딱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랜덤 오라클 모델에서는 각각의 질의를 그대로 디텍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질의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줬는지 그 결과들을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랜덤 오라클이라는 거는 결국 랜덤 펑션, 즉 유니폼 랜덤 펑션이기 때문에 각각의 x에 대해서 hx가 인디펜던트 유니폼 랜덤하다는 그런 규칙만 지켜주면 되는 거고, 그런 한에서는 hx를 어떻게든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고 이 모든 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각각 h를 한꺼번에 뽑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x가 질의가 들어올 때 그제서야 hx를 뽑는 소위 레이지 샘플링이 우선시 되고, 그리고 레이지 샘플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다 가능해집니다. 그러한 이유로 안전성이 스탠다드 모델에서의 스킴에 비해서 훨씬 더 간단해지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성이 간단해지니까 더 시큐리티 로스 같은 것도 줄어들고, 그리고 스탠다드 모델 프루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더 구조를 덧붙이거나 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인 디자인이 만들어집니다. 스탠다드 모델에 비해서. 그래서 대체로 정말 프랙티컬하고 효율적인 스킴을 만들기 위해서는 랜덤 오라클 모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향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죠. 특히 최근에 니스트에서 PQC 그 스킴 표준화 작업을 했을 때 나왔던 인드 CCA 안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은 거의 대부분 랜덤 오라클 모델 혹은 후에 나오겠지만 퀀텀 랜덤 오라클 모델 기반한 스킴들이었었습니다. 암호학자들이 아무리 이론적으로 스탠다드 모델이 멋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매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프랙티컬한 실용적인 스킴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랜덤 오라클 모델의 의의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언급하자면은 랜덤 오라클이라는 거는 해시 함수의 이상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해시 함수는 그냥 알고리즘을 계산하는 거지만은 랜덤 오라클은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쿼리에 의해서 질의를 해가지고 답을 받는 식으로 오라클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공격자는 H를 쿼리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다항식 개수를 질의를 하고 질의 한 번에 할 때마다 한 점에 대한 값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퀀텀이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를 바꿔보겠습니다. 퀀텀 랜덤 오라클 모델이라는 거는 그 모티베이션은 매우 단순합니다. 해시 함수를 그러니까 해시 함수뿐만이 아니라 임의의 그냥 고전적인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터가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버서블하게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모든 것이 다 리니어하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연산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리니어, 더 정확히는 이제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해시 함수에 대한 것도 구현할 수가 있는데 이 입력 레지스터하고 출력 레지스터를 이렇게 주면은 입력 레지스터는 변화가 없지만은 출력 레지스터에 hx 해시 값이 이렇게 XOR 되는 형태로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리니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력이 꼭 굳이 특정 x와 특정 y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x, y들에 대한 선형 결합이 된 상태로 이 회로를 양자 회로를 돌리면은 그러면은 이게 리니어하기 때문에 이 UH 오퍼레이터가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러한 중첩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결과만 보시면은 마치 다양한 입력들과 그거에 대응되는 다양한 출력들이 중첩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y를 처음에 0으로 세팅해 놓으면은 이것은 입력값과 대응되는 출력값들의 선형 결합으로 되어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양자 공격자는 이게 다만 이게 실제로 알고리즘에 쓸 수 있을 그 공격에 유용할지 안 할지를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양자 공격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는 공격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갑자기 랜덤 오라클 모델이라는 게 해시 함수의 그 정당한 이상화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랜덤 오라클 모델이라는 거는 다항식 개수의 질의를 한 번에 한 점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허용하죠. 근데 그에 비해서 양자 공격자는 해시 함수를 양자 중첩된 상태로 계산할 수 있죠. 잠재적으로 모든 x에 대한 값을 한 번에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이상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부터 이제 양자 랜덤 오라클 모델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양자 랜덤 오라클 모델은 랜덤 오라클 모델하고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랜덤 오라클 모델과 마찬가지로 퍼블릭한 랜덤 펑션이 공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들한테 다 주어지고 그런데 다만 공격자가 양자 중첩 질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제 해시 함수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식으로 입력을 준비했을 때 질의를 하면은 이러한 중첩 질의에 대해서 이런 중첩된 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양자 랜덤 오라클 모델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여전히 이제 2020년, 2021년 막 이렇게 됐죠. 예, 그 20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랜덤 오라클 모델은 유용합니다. 특히 그 니스트 말씀드렸던 대로 니스트 공모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정말로 실용성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랜덤 오라클 모델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양자 공격자의 시대에서는 정확히 말하면은 그 안전성 증명이 랜덤 오라클 모델이 아니라 양자 랜덤 오라클 모델 하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양자 랜덤 오라클 모델이 들어가고 공격자한테 양자 중첩 질의를 허용함으로써 증명이 훨씬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랜덤 오라클 모델이 가지고 있던 스탠다드 모델에 대한 장점이 거의 대부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질의는 여전히 다항식 개수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질의는 잠재적으로 모든 점을 한꺼번에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의 랜덤 오라클 모델에서의 특성들이 거의 대부분 간단치 않게 됩니다. 첫 번째 레이지 샘플링을 한번 보자면은 모든 점을 한꺼번에 질의를 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저기 그 각각의 x가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때 hx를 뽑는 거잖아요. 하지만 클래시컬하게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양자 중첩 질의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질의 하나가 중첩된 형태로 잠재적으로 모든 점을 한꺼번에 들여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각각의 x에 대해서 hx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레이지 샘플링을 할 수 있는지가 명확치 않아 보입니다. 레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자가 어떤 질의를 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기록을 함으로써
공격자가 어떤 점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고 거기서부터 안전성 증명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공격자의 지위를 기록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공격자와 추가적인 인탱글먼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얽힘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공격자의 상태의 최소한 일부분을 카피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노 클로닝 티어렘에 의해서 그게 과연 할 수 있을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격자 이 리버서블 컴퓨팅이라든지 퀀텀 컴퓨팅에서는 언컴퓨팅이라는 개념이 있죠. 뭔가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리버서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산을 했던 거를 다시 안 한 걸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질의를 하고 다시 질의를 안 한 걸로 되돌리면은 공격자는 그 기억을 잃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 사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아까 기록된 내용도 다시 언컴퓨팅을 해야 되는가? 좀 명확하지가 않죠. 여러 가지로 과연 레코딩이 가능한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레코딩조차도 안 되는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가? 여전히 전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퀀텀 랜덤 오라클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나아가서 모든 오라클에 대한 양자 중첩 질의를 허용하는 퀀텀 시큐리티 모델에서는 어떻게든 이러한 기존의 그 랜덤 오라클 쿼리들을 처리하는 방식들을 회피해서 돌아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레이지 샘플링을 하는 대신에 어떻게든 모든 함수들을 한꺼번에 다 골라가지고 모든 값들을 다 미리 골라가지고 주는 법을 택했습니다. 그것도 간단치는 않은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택했었고, 레코딩을 하는 대신에 공격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질의를 했는지를 신경 쓰지 않는 리덕션 프루프를 하는 방향으로 선호했었습니다. 당연히 리덕션 프루프의 효율성이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대신에 말하자면 리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랜덤 오라클을 한꺼번에 다 주되 다음 질의를 했을 때는 그 전 질의를 잘 반영해 가지고 여기다 살짝 오라클을 변화를 줍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질의를 할 때는 또 살짝 변화를 주고, 그러면서 뭔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다만 여기서 프로그래밍을 잔뜩 해버리면은 뭔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공격자가 알 수가 있으니까 공격자가 잘 알아볼 수 없는 안에서 살짝 그 바꾸는 그런 리프로그래밍 전략을 택한 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회피했었습니다. 당연히 만족스럽지 않죠. 그리고 당연히 랜덤 오라클 모델에서의 좋은 점들을 많이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이제 잔드리의 그 퀀텀 랜덤 오라클 레코딩 테크닉인데요. 소위 컴프레스드 오라클 테크닉이라고 불립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그 잔드리가 설명했었던 방식은 아니고요. 지금 그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냥 저도 잔드리, 그 마크 잔드리의 이 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다가 좀 나름대로 그 개인적인 재해석을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매뉴스크립트를 올렸었고요. 예, 그리고 그거에 기반해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잔드리가 유로크립트 2019에 그 How to Record Quantum Queries and Applications to Quantum Indifferentiability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양자 퀀텀 오라클 쿼리가 기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그리고 레이지 샘플링도 뭔가 레이지 샘플링 비슷한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기존의 랜덤 오라클 프루프만큼 간단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분위기의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이 논문 자체가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역사가 좀 희한합니다. 2018년에 매뉴스크립트가 올라왔고 한 1년 정도 거의 변화가 없다가 이 유로크립트 나오기 직전에 이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첫 매뉴스크립트는 굉장히,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굉장한 데 비해서 기술적으로 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 이게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머리를 갸우뚱하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워낙 굉장하고 이 사람이 워낙 좋은 결과들을 많이 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해 보려고 혹은 재해석을 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애를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마크 잔드리가 그 사이에 그걸 버그들을 고쳐가지고 그리고 기술적인 디테일을 다 제시해가지고 논문을 냈는데요. 사실 그 전에, 그 바로 직전에 이 매뉴스크립트 나오기 전에 도미닉 운루를 포함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그 퀀텀 인디퍼런셔빌리티 프루프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런 논문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정이 기본적으로 오라클 쿼리 레코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종류의 얘기를 했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잔드리가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그
기술적인 설명이 많이 생략된 채로 그냥 아이디어 중심으로 이러한 상당히 설익은 결과를 냈었는데 2018년에 그 이유는 아마 그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미리 생각해 놓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현재로는 이 이야기들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클래시컬한 쿼리에 대해 생각해보죠. 클래시컬한 쿼리는 당연히 레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결과는 일종의 파셜 펑션이 됩니다. 그 랜덤 오라클의 도메인이 n이고 코도메인이 n이라고 했을 때 그 결과는 모든 점에서 다 정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파셜 펑션이 되겠죠. 처음에는 어떤 점에서도 정의가 안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x가 쿼리가 됐는데 그 값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주면 되고요. 그리고 쿼리를 했는데 정의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쿼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새로운 값을 샘플링해서 그거를 주고 그리고 샘플링한 값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원래 메시지에다가 원래 파셜 펑션에다가 x에 대한 값이 y라는 사실을 더 추가해가지고 그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이 쿼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시컬한 쿼리의 기록은 일종의 랜덤 오라클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파셜 펑션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제는 그런 쿼리들이 양자 중첩된 상태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파셜 펑션의 스테이트라고 해야 될까? 어떤 그 상태 역시 일종의 파셜 펑션들의 중첩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일종의 그 파인만 패스 인테그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인만 패스 인테그랄은 제가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잘은 모릅니다만 양자역학을 이야기하는 뭐 한 가지 방법론이죠.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어떤 A에서 B라는 점까지 전자가 간다고 할 때 이런 경로도 택할 수 있고요. 이런 경로도 택할 수가 있고 이러이러한 경로도 택할 수 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모든 경로들을 다 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 가능한 웨이브 펑션의 앰플리튜드를 다 계산하면은 그걸로부터 이런 전자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이 이제 파인만 패스 인테그럴인데요. 사실 내부적인 방법론은 훨씬 더 복잡하지만 이거를 이러한 디스크릿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각각의 지리는 이제 다양한 서로 다른 클래시컬한 지리 X1들에 대한 중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HX1이 샘플링 돼가지고 대답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지리에서는 또한 또 다양한 X2들에 대한 중첩된 지리가 이루어질 거고요. 거기에 대한 답이 다시 HX2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하자면 경로를 지나치게 되는데 그 결과로 그 공격자는 어떤 파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일종의 트랜스크립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X1에 대해서 HX1을 받고 X2에 대해서 HX2를 받고 XQ에 대해서 HXQ를 받는 그러한 패스를 따라가게 될 겁니다. 사실은 당연히 그 전자가 한 가지 길만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길들을 가고 그것들의 웨이브 펑션들이 전부 중첩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다양한 패스들에 대해서 각각의 패스에 대해서는 공격자가 X1을 질의하고 X2를 질의하고 XQ를 질의해가지고 그 결과로 HX1부터 HXQ까지를 얻게 되지만 그것이 중첩된 형태로 얻어지게 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데이터가 X1부터 XQ를 질의해서 HX1부터 HXQ를 받았다는 것이 하나의 파셜 펑션으로 그거를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이 P라는 거는 XI 값이 HXI가 되는 그러한 파셜 펑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패스들의 중첩이고 그리고 각각의 패스는 일종의 그런 파셜 펑션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그러한 이 중첩된 이러한 파셜 펑션을 어떤 식으로든 공격자가 어떠한 종류의 질의를 했었는지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기록한다는 의미가 참 명확하지가 않은데 어쨌든 뭔가 그러한 분위기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여태까지 이야기들을 보면은 간단치 않은 것처럼 보였죠. 예, 그랬는데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패스는 어떤 파셜 펑션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각각의 히스토리에 있는 그러한 점들은 이 파셜 펑션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물어보지 않은 점들에 대해서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파셜 펑션이죠. 그리고 실제 양자 랜덤 오라클은 이 랜덤 오라클 H는 이 파셜 펑션 T의 컴플리션이 됩니다.
여기서 즉 뭐냐면은 토탈 펑션인데 이 토탈 펑션의 리스트릭션이 이런 P가 되는 그러한 양자 랜덤 오라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드리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첫 번째 스텝으로는 그 오라클 지리를 살짝 다시 생각합니다. 즉 이쪽이 이제 공격자의 인터페이스 쪽이고요. 사실은 여기에 공격자의 스테이트가 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격자의 스테이트는 무시하고 공격자의 스테이트 중에서 이 오라클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만 가져오고 그리고 여기에 오라클을 그냥 끼워 넣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지리를 했을 때 오라클은 당연히 가만히 있고 그리고 x도 가만히 있는데 y 쪽에 hx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h 부분을 명시적으로 그냥 넣은 거죠.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자 랜덤 오라클이기 때문에 랜덤 펑션이 하나 주어져야 됩니다. 랜덤 펑션이 주어져서 여기 박히고 그냥 그대로 계속 사용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즉 어떤 유니폼 랜덤 펑션을 하나를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샘플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당연히 많은 랜덤니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양자역학에서는 랜덤니스라는 게 아주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특히 이런 방식으로 샘플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퀀텀 랜덤 샘플링을 할 수가 있죠. 즉 이러한 다양한 랜덤 펑션들의 유니폼 슈퍼포지션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유니폼 슈퍼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한 다음에 이 결과를 메저링을 합니다. 메저링을 하면은 당연히도 이 가능한 모든 랜덤 오라클 중에 한 개가 딱 골라질 겁니다. 유니폼 랜덤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오라클에다가 그대로 계속 돌리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퀀텀 랜덤 오라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Principle of Deferred Measurement라는 잘 알려진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양자 알고리즘 중에서 그냥 순수하게 계산만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 결과값을 측정하는 알고리즘도 있지만은 어떤 양자 알고리즘들은 양자 계산을 하다가 중간에 측정을 하고 또 다시 양자 계산을 하다가 중간에 또 측정을 하고 그런 종류의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Principle of Deferred Measurement라는 거는 그러한 알고리즘들은 그걸 살짝 바꿔가지고 동치인 알고리즘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메저먼트를 맨 마지막까지 미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 경우에는 사실은 그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공격자 쪽에 관심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랜덤 오라클을 아예 메저도 안 해도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스탠다드 소위 스탠다드 오라클입니다. 이 스탠다드 오라클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아까 나왔던 퀀텀 랜덤 오라클 모델하고 거의 똑같은데 즉 쿼리하는 오퍼레이터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만 처음의 양자 상태가 어떤 유니폼 랜덤하게 샘플한 한 개의 퀀텀 랜덤 오라클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유니폼 슈퍼포지션 된 상태로 가능한 모든 랜덤 펑션들을 다 중첩된 상태로 놓고 그 상태로 랜덤 오라클을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쿼리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쿼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초기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은 점점 인탱글먼트가 많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막 쪼개지게 되겠죠. 공격자가. 그래서 초기 상태 오라클 스테이트 쪽이 기본적으로 바뀌는 건 없는데 별도의 계산으로 바뀌진 않지만은 그런 중첩에 의해서 오라클 스테이트가 굉장히 복잡하게 그 인탱글먼트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개념을 이야기할 때 사실 이 베이시스가 해보면은 그렇게 좋은 베이시스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베이시스는 지금 다른 방식으로 베이시스를 놓는데요. 뭐냐면은 소위 컴플리션이라는 겁니다. 이게 P가 파셜 펑션일 때 그 파셜 펑션의 컴플리션이라는 건 여기 C라고 놨는데요.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P와 P를 확장하는 가능한 P를 가지고 확장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능한 모든 토탈 펑션들을 다 중첩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건 별게 아니라 그냥 저기 노멀라이징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이 파셜 펑션 P를 확장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펑션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컴플리션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셜 펑션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그냥 empty 파셜 펑션의 경우에는 그 컴플리션은 유니폼 슈퍼포지션이 되겠죠. 그렇죠? 즉 아까 스탠다드 오라클의 초기 상태 이것을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제가 이 베이시스가 훨씬 더 좋은 베이시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컴플리션이라는 거는 자연스러운 해석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해석은 뭐냐면은 랜덤 오라클이 이 그 파셜 펑션 P까지는 정확히 결정되어 있지만은 그 외의 값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소위 디컴프레션 아이덴티티라는 건데요. 뭐냐면은 어떤 P라는 파셜 펑션의 컴플리션은 계산해 보면은 이쪽과 같습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특정 x 값에 대해서 이 파셜 펑션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결과값은 가능한 모든 y들로 다 얘를 익스텐드하고 그리고 걔네들을 다 합쳐놓은 그 컴플리션들을 다 합쳐놓은 얘는 역시 노멀라이징 컨스탄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과 같다. 직관적으로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즉 어떤 의미 일종의 레이지 샘플링 비스무리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P가 지금 정의가 안 돼 있는데 PX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쪽으로 와서 보면은 가능한 PX를 정의하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다 확장을 하고 그거를 다 중첩해 놓은 그런 것이 일종의 이런 식의 여기서부터 일로 넘어간다고 하면 디컴프레션이 되는 거겠죠. 일종의 그러한 아이덴티티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이 컴플리션이 훨씬 더 좋은 베이시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스탠다드 오라클의 그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매우 명확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px 값이 정의가 되어 있다면은 이 스탠다드 오라클로 컴플리션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면은 그러면 당연히 이 정의가 되어 있는 px 값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해석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 이 컴플리션이라는 것은 이 P만큼은 다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정의가 되어 있는 값을 이 오라클이 돌려주게 되고요. 그에 비해서 PX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다 확장이 되고 그리고 확장된 값을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해석에 맞게 이 스탠다드 오라클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컴플리션이 굉장히 명확하게 기술을 하고 또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쪽 오라클 스테이트가 처음에 컴플리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시 컴플리션으로 가죠. 여기서도 컴플리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첩이지만 좀 더 인탱글먼트가 일어나고 어쨌든 간에 각각은 역시 컴플리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컴플리션들이 파셜 펑션들의 컴플리션이 이 스탠다드 오라클을 완벽하게 기술한다는 스탠다드 오라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완벽하게 기술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양자 계산이 됐든 양자역학이 됐든 기본적으로 베이시스는 오르소노말해야 되죠. 오르소노말해야 잘 쓸 수가 있는데 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전혀 어려운 계산은 아닙니다. 두 개의 파셜 펑션이 있을 때 P1하고 P2의 컴플리션에 P1의 컴플리션과 P2의 컴플리션의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해 보면은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지금 얘는 뭐냐면은 P1과 P2가 컨시스턴트하지 않다는 건데요. 즉 뭐냐면은 P1x가 정의가 되어 있고 P2x도 정의가 되어 있는데 P1x와 P2x가 달라지는, 컨시스턴트하지 않은 이런 경우에는 오르토고널한데 그런데 컨시스턴트하면은 그러면은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만큼 차이가 전혀 없으면은 1이 될 거고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값이 점점 작아집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일반적으로는 완전히 0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거의 오르토고널하긴 하지만 그러나 오르토고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컴플리션을 도입함으로써 스탠다드 오라클을 살짝 다르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게 뭐죠?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공격자가 여러 번 질의를 거쳐가지고 퀀텀 랜덤 오라클과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공격자들은 이 랜덤 오라클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게 지금 이 패스를 그려놨는데요. 그 패스는 이쪽하고 인탱글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모든 패스 혹은 가능한 모든 파셜 펑션에 대해서 다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는 공격자는 어떤 뭔가를 알고 있는데 랜덤 오라클에 대해서 열심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뭔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쪽에서 뭔가 알아낼 수 있나? 인탱글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이 P가 있고 이쪽에도 P가 있으니까 이쪽을 어떻게 예를 들어 측정함으로써 어떻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레코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건 단순히 리포뮬레이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다른 베이시스, 오르토노멀하지 않은 베이시스로 다시 썼을 뿐이지 얘는 그냥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아까 퀀텀 랜덤 오라클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 측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어떤 f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토탈 펑션 f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이 토탈 펑션 f의 일부는 공격자가 질의함으로써 만들어진 값일 텐데 하지만 다른 값들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랜덤하게 샘플링된 값들이겠죠. 전혀 질의해본 적도 없는 그런 x들에 대해서 어떤 y 값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값들은 랜덤하게 샘플링된 값입니다. 공격자가 질의를 해서 알고 있는 값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가 대체 뭘 질의를 했고 뭘 질의를 안 했는지 혹은 그러니까 중첩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뭐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공격자가 조금 더 잘 알고 있고 혹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지를 여기를 측정을 해봐가지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단순히 베이시스를 좀 바꿔가지고 그림을 다 바꿨을 뿐이지 우리가 여기 그림만 바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태까지는.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이 컴플리션이라는 거는 그 파셜 펑션이 있고 그리고 그 파셜 펑션에 대해서 그걸로 어떤 그 대응되는 컴플리션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컴플리션들을 다룰 때 이 파셜 펑션들을 어떻게 심볼릭하게 조작함으로써 이 컴플리션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이 컴플리션을 어떤 식으로 파셜 펑션을 조작함으로써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게 정확히 잔드리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참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시죠. 그게 소위 이제 컴프레스드 오라클입니다. 예, 오라클을 퀀텀 랜덤 오라클을 눌러놨죠. 잔드리의 컴프레스드 오라클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오라클이 일하는 스페이스는 파셜 펑션들의 스페이스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스탠다드 오라클에 살짝 변종이 있습니다. 거기서 x, y가 있고 이쪽이 토탈 펑션이 아니라 파셜 펑션에 대해서 이제 쿼리를 하게 되겠죠. 쿼리 결과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x가 있고 결과값에 px 값이 들어오고 p가 나옵니다. 근데 다만 p가 토탈 펑션이었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우리가 파셜 펑션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px가 정의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니터리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케이스를 정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경우에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됩니다. 이걸로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가 정의가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파셜 펑션에 대한 쿼리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있는 거죠. 초기 상태에서는 말하자면 이게 그 empty에서 출발을 해야 될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정의가 안 돼 있는데 그럼 거기에서 뭔가 정의가 들어오면은 계속 이것만 쓰면은 영원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다이나믹하게 말하자면은 디컴프레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즉 처음에 쿼리가 들어오기 전에 준비 단계로 디컴프레스를 하고 그 다음에 쿼리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뭔가 컴프레스하는 결과를 거쳐가지고 컴프레스 스탠다드 오라클을 정의를 합니다. 디컴프레스 할 때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디컴프레션을 합니다. 이 p라는 값이 있을 때 만약에 px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면은 xy를 기준으로 해서 p를 디컴프레스 할 때는 xy는 그냥 놔두고 x점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값들을 다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거를 파셜 펑션을 익스텐드하고 근데 문제는 그게 중첩될 수밖에 없죠. 그거를 중첩한 상태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x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을 때 이 컴프레스 스탠다드 오라클 오퍼레이션이 먼저 디컴프레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게 들어오면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겠지만은 그렇게는 잘 되진 않을 겁니다. 일단 그럼으로써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일종의 레이지 샘플링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서 중첩된 형태로 레이지 샘플링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질의가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레이지 샘플링이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대로 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보시면은 아까 그 디컴프레션 아이덴티티가 있었죠.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싶었던 거는 말하자면 컴프레션을 다루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파셜 펑션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다루고 싶은 건데 컴프레션의 경우에는 디컴프레션 아이덴티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일을 하고 싶다면은 쿼리를 한 번 했을 때 오라클 스테이트가 이런 식으로 됐다면은 어쩌면은 얘와 얘는 동일한 스테이트였어야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같은 상태를 나타내고 싶은 건데
그것이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올바른 그 공격자의 계산을 망쳐놓게 됩니다. 그렇죠? 제대로 모든 것들이 결맞음을 이루었다가 인텐글이 됐다가 다시 언인텐글이 됐다가 슈퍼포지션이 됐다가 그럴 때 한 개의 양자 상태가 두 개의 표현을 가지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컴프레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있죠. 디컴프레션을 할 때 이렇게 정의가 안 돼 있는 데에서는 일종의 레이지 샘플링을 하면서 디컴프레션을 하는 건데 정의가 되어 있는 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방법은 다시 컴프레스를 하면 됩니다. 아까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까 펼쳐놓은 것들이 있으면 다시 접어버리면 되는 거고요. 다만 질문은 아까 컴프레션이든 디컴프레션이든 마찬가지인데 P에 대해서 PX 값이 정의가 되어 있을 때 그 디컴프레션은 어떻게 할 건가?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미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굳이 디컴프레션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디컴프레션 오퍼레이터가 유니터리하지 않게 됩니다. 즉 구현할 수가 없게 되죠. 양자 계산적으로 구현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잔드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면은 이러한 오퍼레이션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즉 일단 첫 번째로 디컴프레션과 컴프레션을 그냥 동일하게 놓습니다. 두 개를 그냥 아이덴티티라고 하면 이상한데, 예, 두 개가 그냥 같게 놓습니다. 그러니까 즉, 같게 놓은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했네요. 즉 뭐냐면은 아까 요 벡터에 대해서는 그 컴프레션을 할 때 다시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리고 디컴프레션을 할 때 얘가 이렇게 갔었고요. 그랬는데 그 디컴프레션과 컴프레션은 이러한 중첩된 스테이트와 올소고널한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아이덴티티로 놓자. 그것이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양한 G들에 대해서 G가 0일 때 지금 이 상태인데 근데 G가 0이 아닌 것들은 지금 다 이쪽과 올소고널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올소고널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컴프레션이나 디컴프레션을 하지 말자. 그렇게 놓았습니다. 이 직관이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이유가 이 값이 만약에 그 px가 정의가 되어 있을 때에는 이것이 이러한 상태와 거의 올소고널합니다. 거의 올소고널, 그러니까 정확히 올소고널은 아니지만 거의 올소고널하기 때문에 근사적으로는 얘가 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프록시메이션 비슷한 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이상하죠. 실제로 그러한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이 잔드리가 올바른 유니터리한 디컴프레션 오퍼레이터를 제시를 합니다. 얘가 사실은 정확히는 그 2018년에 나왔던 첫 매뉴스크립트에는 이게 아마 정확한 형태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당황했었는데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 디컴프레션 오퍼레이터는 인볼루션이 되고요. 그리고 컴프레션과 디컴프레션이 동일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인버스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PX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디컴프레션은 이거를 펼쳐놓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디컴프레션을 한번 또 하면은 이게 인볼루션이니까 다시 펼치는 게 아니라 접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테이트와 올소고널한 얘네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아이덴티티로 그냥 두게 됩니다. 이 결과 말씀드린 대로 컴프레스 스탠다드 오라클은 잘 유니타이 오퍼레이터로 잘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잔드리가 증명한 거는 이 컴프레스 스탠다드 오라클이 사실은 스탠다드 오라클과 인디스팅귀셔블하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인디스팅귀셔블하다는 게 그냥 컴퓨테이셔널 인디스팅귀셔블리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인포메이션 티오리티컬한 의미로 인디스팅귀셔블하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어드밴티지가 니글리저블한 정도가 아니라 어드밴티지가 0입니다. 임의의 공격자도 전혀 구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드밴티지가 0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컴프레스 오라클의 의의는 지금 파셜 펑션을 다루기 때문에 파셜 펑션들의 공간에서 지금 이 오퍼레이터들을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라클의 상태를 측정함으로써 어떤 파셜 펑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셜 펑션을 측정함으로써 이 리덕션 알고리즘이 어드버서리가 여태까지 어떤 질의를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드버서리가 어떠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컴프레스 스탠다드 오라클
잔드리의 컴프레스 스탠다드 오라클입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 그 디컴프레션 펑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볼루션이었고, 그리고 아까 희한한 베이스, 올토노멀 베이시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시를 했는데, 사실은 그 올토노멀 베이시스보다 지금 그냥 이쪽 베이시스에서 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즉, PX가 정의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일종의 레이지 슈퍼포지션된 형태의 레이지 샘플링을 해가지고 펼쳐놓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복잡한 거는 PX가 정의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즉 정확히는 PX가 Y일 때, 지금 그거를 굳이 이렇게 떼가지고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PX가 Y일 때, 그 경우에는 디컴프레션 오퍼레이터를 실제로 아까 그 정의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러한 결과를 얻습니다. 보시면은 PX가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굳이 디컴프레션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직관에 부합하게 그 텀이 제일 중요한 텀이긴 합니다. 하지만 니글리저블한 작은 오차 텀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두 번째 텀의 경우에는 px 값이 y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죠.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은 일종의 리프로그래밍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px 값이 y가 아니라 다른 z들인 것처럼 그렇게 리프로그래밍된 이상한 텀이 있습니다. 대체 이러한 텀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잔드리의 증명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컴프레스 스탠다드 오라클은 스탠다드 오라클하고 그냥 구별이 전혀 안 된다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있고, 측정을 하면 측정이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가 이 그림으로는 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말하자면 일종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파셜 펑션의 포메이션이라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잔드리의 그 컴프레스드 오라클 테크닉에 대한 일종의 재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 파셜 펑션에 대해서 아까 컴플리션이라는 걸 정의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포메이션이라는 거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컴플리션은 올토노멀하지 않은 베이시스로서 스탠다드 오라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표현을 해줍니다. 일종의 그 레이지 샘플링 같은 그런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에 비해서 포메이션은 컴프레스 스탠다드 오라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기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포메이션과 컴플리션은 제가 나중에 의미를 말씀드리겠지만 진짜로 그 아이소모피크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조가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공격자의 관점에서는 그 둘을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어드밴티지가 니글리저블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의 공격자에서 어드밴티지가 0이었는데 그게 어드밴티지가 전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공격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둘은 동일한 수학적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메이션은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P가 파셜 펑션일 때 P의 포메이션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서맨드가 그 다양한 파셜 펑션들인데 Q들인데 다만 Q가 정의되어 있는 곳이 P가 정의되어 있는 곳의 सब셋일 때, 그러니까 즉 QX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그리고 PX도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 이 규칙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P가 정의가 되어 있는 데보다 더 작은 데에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제한 조건 하에 가능한 모든 파셜 펑션 Q들에 대해서 이러한 앰플리튜드를 갖는 식으로 중첩된 이러한 것을 포메이션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체 뭔가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면은 구체적으로 이 파셜 펑션이 empty 파셜 펑션일 때 empty 파셜 펑션이면은 Q가 정의되어 있는 곳은 T가 정의되어 있는 곳의 सब셋이니까 가능한 Q 역시 여전히 empty밖에 없겠죠. 그래서 해보면은 이 empty 파셜 펑션의 포메이션은 그냥 empty 파셜 펑션입니다. 그리고 딱 한 점에서만 정의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정의되어 수 있는 곳이 가능성이 두 가지겠죠. 하나는 그 X에서 정의된 것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아무 데서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그 개수들을 다 여기 나와 있는 공식대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면 그 결과로 이러한 값을 얻게 됩니다. 얼핏 보시면은 얘가 그 잔드리의 그 디컴프레션 펑션에 나오는 것과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파셜 펑션의 그냥 크기가 1인 파셜 펑션에 대해서는 이게
잔드리의 디컴프레션 경우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결국은 잔드리 걸로부터 인포메이션이 그냥 일종의 리버스 엔지닝을 통해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파셜 펑션이 제시될 때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제시가 되는데 실제 잔드리의 것과 그 맞추기 위해서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잔드리의 그 디컴프레션, 컴프레션 그리고 컴프레스 스탠다드 오라클을 포메이션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일종의 프로덕트 폼이 필요한데요. 그걸 위해서 새로운 프로덕트 오퍼레이션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셜 펑션들의 유니온 프로덕트라는 걸 이렇게 정의합니다. 파셜 펑션들의 정확히는 캣들의 유니온 프로덕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두 개의 파셜 펑션 t, q가 있을 때 그 둘이 컨시스턴트하지 않으면은 그 두 캣 벡터들의 유니온 프로덕트를 그냥 0으로 놓습니다. 그에 비해 둘이 컨시스턴트하면은 그 둘을 유니온을 해버리면은 다시 파셜 펑션이 되겠죠. 컨시스턴트하기 때문에 당연히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컨시스턴트하게 겹치기 때문에 유니온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P와 Q의 캣 벡터들의 유니온 프로덕트는 그 둘의 유니온을 정의된 캣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지금 보시면은 그 순수한 캣 벡터들로에 대해서 일단 정의했지만 바일리니어하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일리니어하게 확장을 함으로써 파셜 펑션들의 공간에서 정의된 어떤 프로덕트와 연산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그냥 커뮤터티브하고 어소시에이티브하고 아이덴티티 엘리먼트도 있고 어쩌고 하니까 소위 커뮤터티브 링 스트럭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니온 프로덕트를 쓰면은 제가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이 포메이션에 대해서 그 프로덕트 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포메이션은 T가 정의되어 있는 각각의 X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얘네들을 다 유니온 프로덕트를 해놓은 것이 포메이션이 됩니다. 즉, 이 유니온 프로덕트가 이 어떤 덧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여기 선형 결합의 유니온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전개를 하면 굉장히 텀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 텀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 아까 나왔던 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이 결과는 굉장히 그 잔드리의 그 스탠다드 컴프레스 오라클에 나오는 것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계산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전개를 해보면은 쉽게 아까 형태를 얻을 수 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 프로덕트 폼이 먼저 얻어지고 그 다음에 전개를 통해 가지고 아까 나왔던 그 스탠다드 데피니션이 나온 거고요. 중요한 거는 포메이션에 대해서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P1의 포메이션과 P2의 포메이션을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해 보면은 그러면은 그 결과는 이렇게 되는데요. 즉 P1과 P2가 인컨시스턴트 하면은 둘은 오르토고널하고 P1과 P2가 컨시스턴트 하면은 서로 다른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너 프로덕트가 점점 작아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식이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나요? 바로 그 얘는 P1과 P2의 컴프레션들의 이너 프로덕트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너 프로덕트가 완전히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디컴프레션 오퍼레이터를 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아까 그냥 파셜 펑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이 깔끔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P가 X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 파셜 펑션이 있을 때 얘를 디컴프레스 하면은 그 X가 빠진 나머지 부분의 포메이션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X 부분에 대한 부분만 유니온 프로덕트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쿼리를 하게 되면은 이 px 값을 돌려주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px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컴프레션에 대해서 파셜 펑션에 대해서 포메이션이 주어졌을 때 걔를 디컴프레스 하면은 레이지 샘플링이 일어납니다. 즉 각각의 y에 가능한 y를 샘플링 해가지고 그쪽을 유니온 프로덕트를 해놓은 것과 다 중첩된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아까 px에 대해서 정의가 안 돼 있고 그리고 포메이션이 있고 그리고 하나가 얹어졌을 때 xy가 추가가 됐을 때 이렇게 된 형태를 디컴프레스 하면은 다시 그 xy가 p 안에 들어간 형태로 컴프레션으로 뭉쳐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생긴 모습이 그 포메이션은 일종의 얘가 컴프레스 되어 있는 형태인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x 값에 대해서 디컴프레스를 하면은 그 x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다면 그게 튀어나오고
정의가 안 돼 있다면은 샘플링된 형태로 중첩돼 가지고 튀어나오고, 그리고 디컴프레스를 하면은 다시 컴프레션으로 뭉쳐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메이션이 완전히 컴프레스 스탠다드 오라클을 완전히 기술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포메이션에서 px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 컴프레스 스탠다드 오라클을 계산을 해보면은 실제로 정의되어 있는 값을 돌려주고요. 그리고 정의가 안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정의가 안 돼 있을 때에는 가능한 다양한 레이지 샘플링을 하고, 그 레이지 샘플링 된 거를 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중첩한 형태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역시 이 컴프레스 스탠다드 오라클을 이렇게 그 포메이션이라는 논 오토고널 베이시스로 봤을 때, 썼을 때 나오는 이 식의 형태는 재미있게도 그 스탠다드 오라클을 컴플리션으로 썼을 때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렇죠? 보시면은 여기서 차이는 하나도 없고, 단순히 포메이션을 컴프레션과 바꿔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만 달라집니다. 모든 개수나 그런 것들이 다 똑같아요. 이거를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해가지고 소위 그 카테고리 이론적인 의미에서의 아이소모피즘을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하에서,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컴프레스 스탠다드 오라클의 스테이트는 어떠한 포메이션들의 선형결합이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오라클의 스테이트는 컴플리션들의 선형결합인데 동일한 선형결합입니다. 당연히 그 이볼루션 되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일어난 방법이 동일하고 동일한 개수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동일한 개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스 스탠다드 오라클이 있고 스탠다드 오라클이 있으면은 양쪽에서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공격자의 관점에서는 내가 어느 쪽을 상대하고 있는지를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너 프로덕트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엄밀한 의미에서 컴프레스 스탠다드 오라클과 스탠다드 오라클은 아이소모피하다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고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부터 인디스팅기셔빌리티는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디스팅기셔빌리티가 나올 뿐만이 아니라 둘을 구별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 즉, 그 어드밴티지가 0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당연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레코더빌리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메이션이 있을 때 이 포메이션의 그 식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포메이션이 약간 그 왜 그 새들이 날아갈 때, 그 철새가 날아갈 때 이제 V 포메이션을 이루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대형을 이루고 가는데, 맨 앞에 있는 새가 있죠.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포메이션에서의 우두머리는 그냥 파셜 펑션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 가지 Q들이 있을 텐데, Q 중에서 이 P의 포메이션에 대해서 P 자체를 보시면은 그 앰플리튜드를 찾아보면은 1 빼기 n분의 1에 그 P의 원소의 개수의 승, 이렇게 됩니다. 이게 도미네이팅 텀입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메저링을 하게 되면은 그 아웃컴은 얘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얘를 계산해 보시면은 n은 익스포넨셜하게 크고 이 원소의 개수는 폴리노미알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이 PF라고 되어 있고, 사실 이 내부에는 굉장히 다양한 파셜 펑션들의 선형결합이지만 거의 대부분은 니글리저블하고, 얘는 거의 그냥 P 자체로 근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오라클 상태가 그래서 스탠다드 오라클을 상대할 때는 이렇게 P의 컴플리션과 거기에 대한 오라클의 어드버서리의 지식이 있고 그것들이 중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지만 예를 들면 여기에서 뭔가를 측정을 해보면은 그 결과로 P를 확장하는 어떤 토탈 펑션 F가 뽑힐 거고요. 그리고 이 F가 뽑혔을 때 어느 부분이 공격자가 알고 있고 어느 부분은 그냥 랜덤하게 샘플됐는지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아이소모픽한 구조이지만 그것을 컴플리션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 컴플리션이 살고 있는 공간은 이제 토탈 펑션들의 공간이 아니라 파셜 펑션들의 공간이죠. 그리고 이 PF를 이 파셜 펑션 P가 근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P가 딱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대체 어떤 P가 이 어드버서리하고 이렇게 인탱글 되어 있는지를 어느 정도 근사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부터 이 오라클의 상태가 어드버서리가 이 컴프레스 오라클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면은
어드버서리가 진짜 그 클래시컬한 쿼리만 했다고 치죠. 클래시컬한 쿼리를 했기 때문에 어드버서리의 지식이 그냥 정확히 P라고 하면은, 예, 그러면은 예, 정확히 P겠죠. 그럴 때에는 실제로는 컴플리션 딱 한 개가 오라클 상태일 텐데, 하지만 그 사실은 이제 컴프레스드 오라클의 관점에서는 이 포메이션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 얘를 측정을 해보면 정확히 P가 나올 겁니다. 실제로는 랜덤 오라클의 스테이트는 어떤 포메이션 한 개가 아니라 저기 다양한 포메이션들의 혹은 관점을 바꿔보면 다양한 컴플리션들의 중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첩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PF는 P에 의해서 매우 정확히 근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걔를 측정을 했을 때 어드버서리에 중첩된 지식의 어떤 대표적인 값을 이러한 방식으로 랜덤 오라클, 컴프레스드 랜덤 오라클을 포메이션 베이시스로 썼을 때 거기에서 측정돼서 나오는 결과로 얻어지는 파셜 펑션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것을 안전성 증명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여기까지 나왔던 이제 컴프레션이나 포메이션을 사용한 컴프레스 오라클의 그 해석은 당연히 제 해석일 뿐이고 사실 여기에 어떤 의미에서 암호학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그 잔드리의 그 컴프레스 오라클 테크닉을 좀 살짝 다르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 올려주셔도 가능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기 전에 발표하신 내용이 뭐 난이도가 조금 있어서 디테일을 다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웠지만 어쨌든 굉장히 흥미가 있어서 저는 나중에라도 시간 내서 꼭 그 소개해 주신 스크립트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예전이라 봐야 뭐 불과 몇 년 안 됐긴 했지만 이 양자 랜덤 오라클 이용해서 증명한 결과들이 그 아까도 그 서두에 소개해 주셨듯이 그 이제 어드밴티지 갭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되어 왔는데요. 지금 소개하신 결과가 그런 실제 증명에서 좀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반영된 결과들이 있는지 혹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갭을 줄이는 데 쓰일 뿐만 아니라 전에 증명이 잘 안 되던 부분들을 실제로 그 제대로 증명이 가능하게 만든 면들이 있습니다. 저기 그, 그 예를 들어서 저기 그 후지사키 오카모토 트랜스폼 같이 이느 CCA가 나오는 그런 증명에서도 그 전에는 그 이러한 오라클 레코딩 테크닉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예, 그 오라클 레코딩 테크닉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아티팩트가 들어가는 필요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도 정리되고 안전성도 개선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그 고전적으로는 저기 페이스텔 구조, 그 루비라코프 구조가 3라운드에서는 CPA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는데 퀀텀 슈퍼포지션 쿼리가 되면은 3라운드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럼 자연스러운 질문이 그럼 라운드를 하나를 올리면 어떻게 되냐? 거기서는 안전한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오픈 프로블럼이었었는데 그 호소야마다하고 이와타가 그거를 해결했습니다. 해결한 방식은 역시 그 랜덤 오라클 쿼리에 의한 거였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 문제들이 그 전에는 효율성이 나빴었던 증명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예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그렇게 그 컴프레스 오라클 테크닉을 이용해 가지고 한 것들이 최근에 꽤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테크닉 면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예, 그런 결과로 보입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는데 뭐 지금 학계 동향도 괜찮고 교수님이 실제로 관심 있는 분야도 그렇고 앞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 좀 관심 있는 분야 해결해야 될 숙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롱텀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지 사실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퀀텀 랜덤 오라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저기 이 잔드리의 테크닉이 있지만 그 외에도 사실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좀 아직 잘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
퍼블릭 퍼뮤테이션 같은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샤3를 비롯해가지고 그 퍼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쿼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퍼뮤테이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포워드 쿼리도 할 수 있고 리버스 쿼리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레코딩할 수 있는가? 재미있게도 그 잔드리의 테크닉이 거기에는 잘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굉장히 테크니컬한 이슈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예, 그 퀀텀 랜덤 오라클 모델이라든지 퀀텀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 그런 양자 중첩 질의를 비롯한 그런 양자 공격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더 나아가서 그 양자 암호 자체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연구할 여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양자 암호라고 하면은 많은 경우에 저기 그 양자 키 분배, 양자 키 교환을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양자 키 교환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도 맞지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연구한 지 오래됐고 상당히 그 성숙한 분야이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양자 계산 능력이 거의 없이 양자 통신 능력만 가지고 뭔가 고전적으로 잘 안 되는 논트리비한 일들을 해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근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사람들이 양자 계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양자 계산을 할 수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함으로써 뭔가 더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양자 키교환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단계에서는 아마도 보통 양자 키교환을 얘기할 때 그 양자 키교환의 특성이 인포메이션 티오리틱 안전성이잖아요. 어떤 어썸션 없이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점을 갖는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그거를 양자 암호의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좋은 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썸션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어떤 양자 키교환이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양자 암호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 이론적으로 좀 흥미로운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퀀텀 머니라든지 아니면 퀀텀 카피 프로텍션이라든지 뭐 그런 그 양자의 본질적인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고전적으로는 원래 비트라는 거는 그냥 카피가 그냥 다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되는 건데 노클로닝 티오럼이라든지 그런 거에 기반한 어떤 그런 종류의 컨스트럭션들을 하는데 걔네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자와 암호가 굉장히 흥미롭게 만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좋은 결과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번째 발표를 마치고요. 네 번째 강연은 2시 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